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6월 11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엄혹한 시기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란 특검 등 소위 3대 특검법을 의결한 1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요와 장관 대행들이 대통령 이재명 면전에서 정치 보복과 내란 특검법 등의 위헌성을 격정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특히 장관급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작심한 듯 대선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3개 특검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피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물론 반대했다고 해도 의결이 됐죠. 이진숙 위원장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내년 8월까지인 내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여당, 지금은 이 민주당이죠. 방통위법을 개정해서 자신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숙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하나 있죠. 민주당 의원 최민희입니다. 지난 4월에 그러니까 대선 약 2달 전에 대표 발의를 한 법안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인데 이 법의 시행일에 맞춰서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부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기존 위원들, 이진숙 위원장도 위원회, 상임위원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위원장이 이런 점까지 지적하면서 돌출 발언을 하니까 대통령 이재명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좌중은 크게 술렁였으며 결국 이재명이 당황한 듯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에게 취임 단 이틀 만에 탄핵돼서 업무가 정지됐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4대 4로 탄핵이 부결돼서 업무에 복귀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보복성 비협조 그리고 끈질긴 압박과 겁박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이 끝내 사표를 냈고 이에 따라 중요 업무 수행이 중단된 채 정권 교체를 맞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최민희는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소위 방송 3법 처리를 6월 말에는 통과시킬 것이다, 밀어붙일 것이다면서 이진숙 위원장의 저항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진숙의 존재를 평가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보수 여전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놀라운 결기와 소신 발언이 대통령의 면전,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서슬이 펄은 이런 그 절대 권력을 쥔 대통령의 면전에서 크게 빛났다고 여러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발끈했습니다. 상근 부대변인 이지의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진숙 위원장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언론 보복의 장본인이 정당한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다니 실로 뻔뻔하다. 이진숙 방송위원장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언론 보복위원장이다. 내용에 아주 날이 잔뜩 서 있고 그 불쾌감이 그대로 분출돼 있죠. 여의도 정가에서는 오늘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면전에서 이런 발언을 한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크게 분개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이 위원장에게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분분합니다. 김서구 법무부 차관의 대담한 발언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러난 박성재 법무장관 대신에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서구 차관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무회의로 넘긴 이 3개 특검법의 위헌성을 무려 10분이 넘게 역시 대통령 이재명의 면전에서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죠. 이준숙 위원장과 김서구 차관의 이 담대한 행동에 용기를 얻은 듯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다른 이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소신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내란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외환 유치죄,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전쟁을 유치하려고 NLL 등의 무인기를 띄우고 하는 것을 이 외환 유치죄로 보고 이걸 수사하겠다고 지금 명시했는데 이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대쪽에선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매우 관대하고 또 포용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던 대통령 이재명은 작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여러 참석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는 이 도시락 김밥으로 먹으면서 여러 말을 했고 농담도 자주 했지만 이날은 참고하겠다. 이 짧은 말로 회의를 서둘러 끝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저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라는 옛 속담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권이 의욕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국민 추천제는 시작부터 많은 구설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에만 13,000명 넘는 장관 후보자 추천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거예요. 법무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곧 없애려는 검찰총장 추천이 많았다고만 하는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요. 김어준 방통위원장, 봉준호 아이유 문화부 장관 등이 화제에 많이 올랐다고 지금 이 말이 돌고 있어요.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줄기차게 외쳐온 이준석을 여가부 장관에 추천한 조롱성 추천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추천한다는 부산시 의사회의 정식 추천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국민 추천제라는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처음 나왔던 이른바 인터넷 장관 추천제, 또 문재인 정권 때는 아예 이름까지 똑같은 국민 추천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이 해묵은 낡은 상품이란 얘기죠. 우리 국민들 수준을 대체 뭘로 보는 걸까요?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